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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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탈탈 저희 탈북자가 탈북한 경험을 탈탈 터는 그런 프로입니다. 오늘 게스트로 박명식님 나오셨고요. 1일 MC로 장현씨가 나와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저희가 이제 우양재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평화교육을 그쪽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화교육 동기로 네, 그때 같은 만나서 동기로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한 5년째 이제 만남을 네. 이어가고 있죠. 네, 그 평화 강연 다니시는 내용은 저희가 2부에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북한에서는 유치원 교사 학교를 졸업하셨다고 그리고 네네. 한 3개월 정도 일을 하셨다고 네. 학교 다니신 경험이랑 그 네. 일하신 경험 좀 얘기해 주세요. 학교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제가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안 갔더니 이제 직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낸 곳이 그 유치원 교사 학교인데 이 학교 명칭이 좀 길어요. 길고 제가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들으셔서 제가 유치원 교사 학교로 이렇게 바꾼 거고요. 거기를 1년간 졸업하고 나서 이제 동네에서 이제 유치원 교사를 정식으로는 아니고 보조 교사를 하다가 탈북을 하게 된 거죠. 그 학교 명칭 네. 그래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북한에서 거기가- 뭐라고 부르는지. 네, 북한에서는 언성군 재교육교원 강습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누구도 그리고 언성 사람들도 잘 몰라요. 네, 그래가 그냥 유치원 교사 학교를 다녔다. 그러면 학교를 몇 살 때 얼마나 다닌 거예요? 1년이에요, 거기는. 1년이고, 대부분 거기 졸업하고 나서는 그 교원대학, 해령에 김종숙 교원대학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대부분 다 편입해서 대학교를 다니거든요. 근데 그 1년 과정인데 저는 거기를 그냥 졸업만 하고, 그때 제가 18살에 저는 학교 갔어요. 네. 17에 제가 좀 빨리 졸업을 해가지고, 17에 졸업하고 나서 이제 1년은 좀 쉬다가, 이게 직업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간 곳이 거기였고 19에 졸업을 했어요. 19살에. 그러니까 이제 17에 이제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을 졸업하고. 하시고 이제 1년 정도 쉬다가 네, 18살에 가서 19에 졸업을 한 거죠. 교원강습소에 가신 거군요. 그럼 1년간 학교를 다니면 어떤 걸 배우나요? 이제 유치원 교사가 해야 될 모든 걸 다 배워요, 거기는. 네, 똑같아요. 배우는 게, 이제 춤.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유치원부터 선생들이 그 이제 노래를 배워줘야 돼서 북한에서는 무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용을 배워야죠. 춤과 노래. 네, 춤과 노래 다 해야 되고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그 이제 김부자들에 대한 그 교육 내용을 정말 생동감 있게 막 해야 되거든요. 약간 동화책 읽어두듯이. 그렇죠. 예. 근데 여기 선생님들하고는 많이 달라요. 예, 가르치는 걸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다 해야 되고. 어떻게 다른가요? 여기는 가보면은 그냥 이렇게 그 아이들 모여놓고 많이 놀이 수업 위주로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놀이 수업 위주가 아니고 선생이 그 한마디로 이렇게 다인 역할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고 오늘은 막 그 국어책 하나 읽어도 막 원수님께서는 막 이러면서 해야 되고 춤을 하나 춰도 이제 그 다 원수님 어린 시절 막 이런 내용의 이제 노래들이다 보니까 노래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이제 춤 동작이 다 들어가야 되고 악기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또 근데 거기는 피아노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는 유치원에서는 대부분 발풍금 발로 움직여서 이거 하는 거. 저는 그거 배우다 말았어요. 안 돼가지고. 많이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진짜 그게 생각지 않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은 아예 포기했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졸업을 하시고 3개월간 일을 하시면서는 어떠셨어요? 제가 하는 그때도 일이라는 게 19살인데 10대가 어떻게 보면 유치원생들을 이렇게 케어한다는 그렇죠. 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제가 했다는 게 이제 그 아침에 일찍 그 선생보다 애들보다 먼저 나가서 불때 갖고 방을 덮인다던가.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다 나오면 원장 선생님부터 해갖고 앉아서 이제 회의하는 거죠. 하루 일과를 청화하고 그다음 각 반 이제 교실 다니면서 아이들 뭐 떠드는 애들이 있으면 지적하고 또 선생님 뭐 풍금을 뭐 옮겨야 된다면 같이 옮겨주고
그러니까 일일 보조 역할을 하면서 어느 선생님 결근합니다 하면 그 반을 제가 맡아가지고 또 일일 또 선생님이 이제 하고 제가 하는 일들은 다 그런 거였는데 아이들은 이제 처음 보는 선생님이니까 그 자기 선생님이 했던 그걸 그대로 연상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주길 바랐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선생님 막 이 선생님은 이런 거 안 해요. 막 애들이 오히려 막 거꾸로 예, 막 그래가지고 그 유치원 교사라는 게 저는 딱 직함으로는 일을 안 해가지고 보조교사. 예, 그러면 혹시 그래서. 그 이게 김부자 이제 그 어린 시절 네. 그런 뭐 수업 한번 하신 적 네. 있어요? 아, 있죠. 그 교양실이 겨울에는 이제 추워서 교양실 불 안 떼면 못 들어가요. 냉동실이라서. 그래갖고 이 벽에다가 큰 이런 종이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그 만든 것들이 있어요. 유치원에 가면. 그럼 그걸 걸어놓고 한 장 한 장 이렇게 번지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혼났던 게 한 손으로 했거든요. 네. 예, 한 손으로도 괜찮잖아요, 대부분. 그림이잖아요. 예, 그림이고 이제 그게 뭐 다 있기 때문에 뭐 원스님께서는 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게 지적받은 거예요. 한 손으로 했다고? 두 손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일일이 세상에. 이렇게 다 두 손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이제 그 김종일 원수님 어린 시절이다 이러면 뭐 경례하는 아버지 김종일 원수님께서는 막 이렇게 방금 진짜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3살 된 어리신 나이에도 뭐 아주 막 이런 데서 뭐 강약 부분에서는 막 이렇게 막 주먹도 쥐고 막 표정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다 정해져 있나요? 연습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음. 배워줄 때도 배워줘요, 그렇게. 음. 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제가 실전에 써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안 되는 이게 거예요. 오버 액션이 들어가야 되는 예, 거죠. 아우, 지금 생각하면 좀 해서 잘할걸.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좀 부담스러웠던. 아, 네. 네. 지금 보기만 해도 웬만한 억울하죠. 사람은 못했을 것 예. 같아요. 네, 저도 기억이 나요. 이제 두 손, 한 손으로 맞아요. 하면 그리고 이름 같은 것도 이게 두 손으로 해야지 한 손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날 수 있어요. 아, 세상에.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학교 다니시고 일을 하실 때 혹시 부모님이나 이렇게 네. 가족분들은 같이 사셨어요? 아니면은? 아, 그때는 같이 살았죠. 음. 네, 대부분 시골이라서 대학교를 다른 시에 가서 다녀도 배치는 다 고향, 이 동네에 다 배치를 해줘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 뭐 철도 유치원, 농장 유치원 이렇게 농장과 철도 노동자와 농민이 이렇게 같이 있는 동네라서 한쪽은 농민, 한쪽은 노동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이 다 노동자 출신이어가지고 저는 노동자 마을에 살았고 배치는 제가 한 고장 내려가면 정송이라는 데 있어요. 그 정송 유치원에 제가 그때 배치를 받았었어요. 자리가 없어갖고, 그러니까 임시로 하면서 이제 자리가 나면 이제 올라간다 이래가지고 제가 아예 실습 겸 거기서 그냥 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일하시다가 탈북을 하게 된 계기는 네. 뭔가요? 이제 탈북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주말에 이제 집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엄마가 그동안 이제 이렇게 가끔 이제 장사를 했어요. 중국하고 거래를 많이 했는데 언젠가 이제 청진으로 간대요. 그래서 왜 가냐고 했더니 뭐 사람도 만나고 뭐 물건도 사고 어쩌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그럼 나 좀 가면 안 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너 어떻게 가는 거야? 갈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구실됐죠. 또 이제 거기다 보조교사니까 뭐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 2, 3일 전 못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엄마 따라 나섰어요. 왜냐하면 이거 집을 어디 떠난다는 것 자체는 북한에서는 이게 좀 여행을 가는 그런 기분이라서 따로 여행을 못 다녀봐가지고 그냥 일단 집을 벗어나면 나는 어딘가 여행을 가는 느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분 뜨고 막 좋아요. 그래서 엄마를 무작정 따라서 이제 해령까지 갔어요. 자동차를 이제 그 서비차, 네. 예, 트럭 돈을 주고 해령까지 이제 가서 엄마가 이제 사람들 막 만나고 뭐 일 버는 사이에 오신 분이 청진 사람인 거예요. 그때 딱 나를 보더니 이제 엄마랑 막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얘 청진 가봤냐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얘는 청진 못 가봤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20살이 될 때간 아니 청춘을 가봤지. 근데 이 사람이 물어본다는 것 자체는 데리고 놀러 가든 뭐 이렇게 해도 되냐 이런 의미니까 못 가봤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얘 데리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도 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갈래? 이런 거지. 난 당연히 간다고 했죠. 네. 그래서 엄마랑 거기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청진으로 나가고 엄마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한 일주일을 이제 놀다가 이제 해령에 이제 엄마랑 있던 장소로 왔어요. 이제 개인 집인데 딱 와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네. 이거 어디 연락할 데는 없고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서 이제 뭔가 느낌이 조금 이상해갖고 도망치려고 했더니 이미 거기에 보이부에서 잠복해 있던 거예요. 잠복해가지고 나를 그 자리에서 이제 잡았는데 이 느낌이 이게 사람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북한에는 이게 그 집집마다 그 울타리가 있잖아. 배제라고 하는데 그 울타리가 내 키보다도 이만큼 높아요. 근데 제가 도망친다고 그 울타리를 어떻게 뛰어넘었어요. 네, 그 순간에 딱 뛰어넘고 일어나 보니까 앞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도망칠 수 있는 구멍들을 다 이렇게 잠복해가지고 나를 딱 잡고 네가 뛰어봤자 어디를 도망가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수갑을 채우고 차로 데리고 가갖고 들어간 것이 해령 보이부였어요. 갑자기 왜 그렇게 네. 잡혀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우문도 모르고 그래서 가는 동안에 왜 나를 잡았냐고, 나를 왜 잡았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엄마 이름을 부르면서 맞지? 하는 거에서 예 했더니 막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쌍칸나 새끼 무수기 어쩌고 하면서 이제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응, 욕부터 황당해가지고 그 다음 무섭더라고. 이게 엄마가 잡혔구나. 이제 그때 이제 딱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모든 걸 그다음에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일단 침착하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침착하자 해서 일단 무덤덤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 짜고 지금 엄마랑 나랑 이미 다 짜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줄 알고 나한테 엄청 더 험하게 대하는 거야, 나를. 그럼 명심 씨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잡히게 되면 굉장히 이제 본인도 불이익을 받을 거라는 걸 당연히 알았다고요? 알고 있었지, 원래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준비 같은 거, 이렇게 마음 준비? 그런 거는 늘 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사를 하는데 어머님은 무슨 장사를 하셨길래 이제 보이부에 잡혀. 그래서 제가 이제 보이부에 딱 들어가서 이제 검사를 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가 남조선 드라마 그 CD, 그러니까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 담긴 CD, 그리고 문제됐던 게 거기서 그 운하수 악단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 그게 뭔가요? 그게 북한에서 이렇게 좀 제가 알던 거는 왕재상이랑 보천보였어요. 그 외에 뭐 사이어 협주단 뭐 많은데 이거는 비밀리에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데려다가 완전히 한국 사람으로 탈바꿈 시켜갖고 만든 악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연이 담긴 CD를 저희 엄마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식 혹은 이제 서양식 이제 춤과 노래를 이제 가르치는 말도 애들은 북한 애들인데 완전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옷차림부터 해갖고 하는 것 자체가 다 달라요. 그런 거 영상이 이게 배포된 게 아니라서 근데 그걸 어떻게 중국에서 엄마가 가져왔는데 그건 대내 하남이 아니라 이제 수출용 CD였군요. 그런 거였는데 모르고 사실 갖고 와서 본 게 그거였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한국 영화 뭐 시리부터 무슨 뭐 드라마 막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봤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걸 이제 팔았는데 그 사람이 줄레 어떻게 보다가 적발된 게 최종적으로는 엄마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냐? 반공화국 책동을 했다. 국가운모 내란죄라는 그런 죄를 아예 딱 박아가지고 정치범으로 그 CD 하나에 너무 큰 죄를 씌우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휴대전화도 그 다음에 아예 엄마가 잡히고 내가 딱 잡히고 난 뒤에 저희 집을 완전 이제 싹 다 수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뭐 돈도 나왔고 핸드폰도 나오고 막 하니까 이제 증거물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잡히게 됐고 엄마도 이제 잡히고 나도 잡히고 해서
저도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있었어요. 해령 네. 보이부에. 그동안에 사람을 얼마나 막 피말리게 하는지. 혹시 그 당시 네. 경험을 좀 얘기해 주실 수 그때가 있을까요? 이제 제가 딱 들어가는 순간 네. 이제 그 남자 보이원들이 이렇게 딱 와가지고 두세 명 와갖고 짐부터 이제 다 수색을 해요. 네. 겉옷 다 벗기고 이제 신발도 다 벗기고 신발장 다 뜯고 다 이제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제 가방에서 면도칼 있잖아요. 네.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이미 순간에 문제 생기면 자살하겠다고 갖고 다닌 줄 알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나는 눈썹이려고 갖고 다닌 거거든요. 네. 근데 얘네는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심해진 거지 또. 아, 그 다음에 이제 나가고 이제 여자 보이원을 딱 들여보더니 이제 옷 다 벗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 19살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벗어야 되나 했더니 이제 몸을 다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옷까지. 다 벗으라는 거예요. 알몸으로 벗었어요. 벗고 막 이제 그 김하고 그래야죠. 그 여자들 이제 예, 음부위까지 막 손욕구 검사하고 그 구멍이랑 구멍은 다 다 수색하는군요. 하는 거예요. 막 뭐 여기에 뭐 째고 뭐 넣지도 않았나 해서 막 검사도 하고 머리 밑에 뭐 어쩌지 않았나 검사하고 네. 할 만한데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고 하는데 옷에 이제 그때 제가 여름 잠바를 입었는데 지퍼였어요. 네. 지퍼 대가리도 다 뜯는 거예요. 그거 먹고 삼키면은 이게 그거 한다고 자살할까봐. 바지 고무줄도 다 빼고 와 신발끈도 다 풀어버리고 뭐 거긴 또 신발이란 게 없으니까 네. 네, 그렇게 하고 완전 바지 한쪽으로 이렇게 줄줄줄 이렇게 쥐고 옷 다 열린 채로 그렇게 하고 이제 하는데 그 여자 보이원이 하는 말이 왜 잡혀왔냐고. 얘네도 왜 죄인들이 왜 잡혀왔는지 몰라. 그냥 얘네 임무는 검사하는 거예요. 그 이 사람 네. 죄를 그 사람도 보이부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 잡아온 사람만 아는 거고 나를 조사하는 사람만 알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보이부장한 데가 이제 그 도장 이렇게 받는 데까지 그런 사람들이 알지 일개 애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막 물어보네. 왜 몸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다른 거 같으면 뭔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어린애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잡혀왔냐고. 나도 모른다고. 그랬더니 뭐 중국 가다가 잡혔냐. 대부분 다 중국에서 잡힌 줄 알아요. 네. 아니라고 나는 그것도 아니라고. 중국에 가본 적도 없다고. 그랬더니 막 이러면 지도 좀 신기하다 뭐 이런 거겠죠. 표정이. 그러더니 나가면서 애가 너무 깨끗해요. 예, 걔네가 하는 말이 너무 깨끗하고 뭐 너무 뭐 성숙됐다나 뭐라나. 그리고 이제 나를 데리고 그다음 데리고 간 게 이제 깜방. 근데 네. 깜방에 4개 있었어요. 남자 여자 방 이렇게 해가지고 4개가 있는데 제일 끝방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진짜 숨 막히더라고요. 왜요? 네 발로 기어가야 돼요. 사람들 이렇게 그 죄수들 얼굴을 이렇게 보면 안 네.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 철문 위에 저렇게 벽이 돼 있는데 위에는 철창이고 밑에는 이제 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앉으면 사람이 이렇게 안 보여요. 예, 그 정도 높이가 되니까 기어가는 거 이렇게 사람들 기어가라고 한 거예요. 입구에서부터. 입구에 복도 입구에서부터 깜방까지 걸어가려고 하니까 처음에 머리 이렇게 숙이고 가는데 나는 모르니까 이렇게 막 했잖아요. 이때 딱 뒤통수 때리고는 머리 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숙였어요. 그랬더니 깜방 거의 가니까 다시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렸더니 네 발로 이렇게 기어서 왜 그 깜방에 들어가면 철문 자체가 내 몸 하나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문이에요. 진짜 개구멍만 해요. 그게 좁구나. 예. 그러니까 들어도 못 가. 그냥 기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철문을 열고 딱 기어서 들어가니까 안에 한 20-30명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네. 애들부터 노인들까지. 네. 내 자리는 제일 변기, 화장실 딱 앞에. 아이고, 그치. 들어가는 순위대로 앉다 음. 보니까. 그 다음 들어가서부터 이제 조사받을 걸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엄한상 다 드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선택해야 될 건 뭐지? 나는 죽을까, 살까?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거짓말 아니게 이렇게 막 좋았던 기억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뭔가 팍 내려놓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진짜 좋았던 기억들이 이렇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을 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이 좀 불러냈으면 좋겠는데 안 불러내요. 그리고 앉는 것도 이렇게 그 양반 자세, 다리를 딱 앉고 무릎에 손을 이렇게 딱 올려놓고 벽을 딱 마주보고 머리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숨소리도 크게 못 쉬게 하거든요. 딱 부동 자세로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다리저리. 네, 하루 종일. 그랬더니 아침 6시에 기상시키고 저녁 10시에 재워요. 네. 근데 방이라는 게 이것보다 지금 우리 앉아있는 이 방보다 더 작아요. 여기에 한 20-30명이 앉아있으면 정말 쭉 이렇게 붙어야 되고 누울 자리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때도 그냥 앉아서 자다가 기대서 자고 서로 막 이렇게 잤거든요. 거기서 이제 내가 3일, 4일을 버티는데 또 먹을 것도 또 주는 것도 못 먹겠는 거예요. 비가 오면 그 도란무통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거기에다가 비물을 받아갖고 거기다가 수도 그 연결해갖고 그 깜방에다 틀어줘요. 그 물 마시라고. 빗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이 없어갖고. 그래서 진짜 한 26명인가 7명인가 30명이 그때 안 돼. 인원 보고 아침마다 1번, 2번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번호는 하는데 30명이 안 될 때 한 번 생수 한 병 가지고 뚜껑에다 이렇게 해갖고 한 사람한테 주더라고요. 그게 생수 전부였고 아니면 수돗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거 먹고 한여름에 이제 배탈만 나갖고 화장실을 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안 먹어요, 자체를. 예, 그리고 먹을 수도 없는 게 나는 더구나 못 먹었던 게 옥수수, 이제 북한에선 강냉이 가루잖아요. 그거를 그냥 물에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곰팡이가 나갖고 그걸 밥이라고 줬는데 숟가락도 손잡이는 다 이렇게 끊어서 줘요. 예, 그걸로도 또 이렇게 자살할 수 있다고. 자살하거나 무기를 쓸까 보고. 그래서 그것도 숟가락도 못 차지하면 없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곰팡이가 이렇게 붕붕 떠다니는데 익히지도 않은 거예요, 그거를. 나는 그냥 물에 휘저어서 준 거예요? 뭐 삶거나 뭐 끓이거나 한 게 아니라? 없어요. 근데 먹어봤더니 배고프면 먹을 수는 있겠어요. 근데 간도 안 돼 있는 거야. 그리고 곰팡이를 딱 보는 순간 나는 못 먹겠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한 일주일을 굶었어요. 네, 뭐 물도 못 마시고 이제 뭐 먹지도 못하고 해서 내 거 들어오면 다른 사람 주고 그 사람들은 무조건 먹어야 되니까 자기는 다 먹는 거예요. 근데 못 먹겠어서 이제 한 3일 지나니까 배 안 고프더라고요. 그 감방에서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저 한 달 보름 정도. 한 달 보름 정도 동안 그 이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적도 없었던 거예요? 아니 있지. 근데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왜? 6월 달에 내가 잡혔는데 7월 달에 김일성 그 서거 때문에 이제 행사 준비를 보위원들이 해야 돼서 바쁜 거야. 얘네 나름대로. 더 오래 걸려. 그러니까 이거 빨리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내 담당한 사람들이 일반 보위원이 아니고 다 과장 급 이상이에요. 왜? 엄마가 정치범으로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 관리처럼 이제 하게 된 그렇죠. 거예요. 일반 보위원한테 안 시키기. 그러니까 안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먹는 것부터 못 줘서 제가 한 일주일을 굶고 나니까 이게 정신이 마비되고 다리가 이게 온몸이 마비돼서 제가 못 일어났었어요. 이게 무릎이 처음에는 막 통증으로 아프다가 점점 감각이 없어지고 엉덩이는 이렇게 막 너무 앉아 있어가지고 진물이 생겨서 바지하고 바닥이 이렇게 다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거기 떨어지고 앉으면 너무 아프잖아요. 고통스러워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제가 한 열흘 만에 이제 쓰러졌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심장이 이게 막 답답하면서 이제 쇼크 와서 쓰러져갖고 한 3일 만에 이제 깨어났더니 온몸이 이게 막 피트성이 멍투성이 돼 있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만 내가 자살을 이렇게 하려고 한 줄 알고 깨어나라고 나를 엄청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막 머리가 이렇게 피로 막 해갖고 막 이렇게 뭉쳐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나를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나오라고 하면 이제 나가야 돼. 네 발로 또 이렇게 기어 나갔다가 이제 또 막 때리면서 쓰라고 하고 쓰라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러니까 나보고 너가 엄마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하면서 내 앞에 딱 꺼내놓은 게 수갑, 권총, 강목, 그 다음에 그 군인들 벨트 있잖아요. 가죽 벨트 있어요. 그거를 딱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네. 그러면서 네가 인정하지 않아도
너는 무언가의 선택에서 죽게 되고 너희 엄마도 네가 보는 앞에서 죽게 된다고. 그거를 19살짜리 애 앞에서 네, 그렇게 말을 그러는 한다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일단 처음에 모른다고 했죠. 이제 모른다고 했는데 너가 여기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총을 내가 선택을 하면 총에 맞아 죽을 것이고 수갑을 내가 선택하면 수갑을 어떻게 해서 사람 이렇게 죽일 것이고 아무튼 뭘 선택하든 일단 거기에 맞게 죽는다, 처벌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을 이제 뭐 불려 나갔다 들어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했는데 그때 보니까 엄마가 나를 살려주는 조건으로 보니까 엄마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른이니까 더 심했겠죠. 엄마가 이제 나를 죽인다는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죄를 다 인정하고 대신 우리 딸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걔는 너무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저의 죄까지 다 이제 책임지게 돼서 그때 내가 풀려나는 날은 아마 엄마가 그때 정치범 수용소로 간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나왔을 때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나와갖고도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시가 계속 예, 붙죠. 감시 붙고 이제 없어졌다 딱 동네에 나타나니까 동네 보위부 찾지, 구보위부 찾지, 군보위부 찾지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안전부에서도 심지어. 갈 때마다 그 내가 이제 해령 보위부에 있을 때 얘기했던 걸 그대로 이제 또 복사해서 나는 말을 해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틀리면 이게 없는 죄가 또 생기니까 그대로 말하고 조사받고 나오고 다음날 어디서 오라 하면 또 가고 너무 그게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몸에 딱 병이 왔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었어요. 몸이 예. 아팠는데 어디가 아픈지. 예, 어디가 아픈지 모르고 열이 40도에서 아무리 주사 맞고 막 해도 안 떨어지고 기침은 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보면은 좀 뼈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 보입에 들어가서 내가 그때 이제 그 폐렴을 앓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당시엔 나와가지고. 폐렴이라는 걸 몰랐고. 예, 몰랐죠. 아예. 그러니까 긴장하고 있다가 긴장이 딱 풀려니까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서야 아프기 예. 시작했군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아파갖고 여기를 진짜 막 두드렸어요. 막 매일같이 이렇게 두드리고 약 먹고 가래 좀 떨어지라고. 숨을 쉬면 막 하면, 막 이런 소리가 들리고. 너무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다가 뭐 이제 집에 있는 동안에 이제 거의 낫기는 했는데 뭐 다 나았는지는 모르겠고. 병원에는 가본 적이 없고요. 없죠, 병원에. 가도 뭐 엑스레이 찍을 수도 없고 그냥 감기약만 처방해 주는 거예요. 머리 아프고 열이 나니까 감기약만 처방해 주고 그냥 그것만 먹었었어요, 대충. 그리고 몸보신 하라고. 잘 먹어야 된다고. 막 그 깜방 두 가타 나오면은. 몸보신을 어떻게 네. 그래서 또 아버지가 또 뭐 있는 거 없는 거 긁어갖고 막 뭐 곰도 해주고 찹쌀이 이제 영양 기운에 좋다고 이제 막 찹쌀 밥도 해주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좀 나아진다고 했는데 집으로 또 보위원들이 시보위부에서부터 막 평양 무슨 어디서부터 해갖고 사람들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엄청 커졌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어머니랑 명심 씨는 그렇게 잡혀 있는 동안 다른 가족분들은 몰랐었어요. 잡혀 들어간지를 엄마가 잡힌 거는 이제 아버지가 알았는데 어디 갔는지를 못 찾는 거예요. 아, 어디로 잡혀갔는지. 예. 그리고 나는 아예 다른 데서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식은 아예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전혀 알아볼 것 자체도 없었던 거예요. 웬만하면 다 알아보거든요. 도망했는지 예. 뭐 도망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딱 보이부에 나와가지고 집에 해령 뱀산 초소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동차를 이제 타갖고 하도 해령 들락날락 해갖고 군인들 알아요. 그랬더니 얘네가 차를 잡아준 게 보이부 차를 잡아준 거예요. 아이고 또. 승용차를. 아유, 그래도 또 보여줘. 근데 이 보이부 차는 이렇게 차단봉이 자동으로 열려요. 이 단속이라는 걸 안 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우리 집 앞에도 초소가 있었는데 나는 내려야 되는데 초소가 딱 보더니 번호판이 20번이 보이부에 북한 보이부 차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거 올리는 거예요, 차단봉을.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 버리는데 아버지가 거기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찾는다고 이제 차를 잡으려고 기다리는데 나랑 딱 마주쳐갖고 달리는 차 기회에 뛰어들어갖고 차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나 여기서 내려야 됩니다 하니까
그럼 빨리 내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막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저희 엄마 조사오는 사람들이야. 너무 막 저 우연의 연속이. 예,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갖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해포는 다 이제 하고 나서 엄마를 이제 찾고 아버지는 그다음부터 바빴어요. 난 집에 있었고, 근데 집으로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나도 지도새도 모르게 왠지 없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심지어 우리 집 다 그 수색하면서 엄마 사진 다 가져가고요. 내 사진 들고 다니면서 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진 이후에. 네. 예. 그래서 이제 나는 그 고모네 집으로 막 삼촌 집을 해서 숨어 있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그냥 나 차라리 도망쳐서 중국 가서 뭐 한 3, 4년 있다가 나오면 나는 크게 죄가 없으니까 자수하면은 걔도 어느 정도 이렇게 용서해서 살 수 있을 거야. 예, 북한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저는 탈북을 그때 처음으로 이제 탈북이라는 걸 하게 된 거죠. 아빠께서는 그거 좀 말리지 않으시던가요? 아버지는 이제는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내까지 잡혀가는 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부모가 어떻게 니 도망가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네가 이미 순간에 없어지면 그냥 너가 중국 간 걸 아빠는 그냥 알고 있을게. 그렇게 하셨구나.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아빠 나 오늘 중국 간다 말도 안 하고 그냥 숨어 지내다가 그 이제 아는 군대를 이제 막 얘기해가지고 제발 좀 보내달라고. 그럼 아빠를 이제 마지막으로 본 때가 그때죠. 이제 2004년도 내가 11월에 탈북을 했는데 7월, 8월 때 풀려 나와서 내가 집에 있는 동안에만 그때 아빠를 보고 그 뒤로는 이제 못 봤던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럼 중국으로 도강할 당시가 19살. 네, 그때 이제 이셨고. 19살. 그럼 남한으로 갈 생각은 아니었던 거네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중국에서 숨어 지내다가 이제 다시 난 북한으로 가야지. 그동안에 돈 벌 수 있으면 돈 벌고.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 딱 와서 이제 친척집 찾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지냈어요. 그랬더니 이 연변 쪽에는 위험하니까 저를 이렇게 한족들이는 안쪽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거기서 좀 지내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지내는데 제가 이제 한족 동네에 있으면 한족말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사람이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서에 가갖고 공안에 가서 좀 분명 연변 조선족 같은데 너무 한족말을 모른다. 아이고. 이래서 이제 신고를 지낸 지 했어요. 얼마나 됐을 때였어요? 1년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1년 동안에는 중국에 있는 이제 친척분들 집 그냥 그쵸. 다니시면서 예, 여기서 이제 며칠 지내고 또 저기서 이렇게 지내고 그러다가 또 식당에서 일도 하고 예, 워낙 친척들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많이 왔다 갔다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최종으로 가 있었던 것이 흑룡강송이었고 내가 잡혔던 데가 거기였어요. 네. 그래서 거기 공안에 이제 딱 잡혀가지고 예, 막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잡히기는 최초라는 거예요, 제가. 그쪽에서요? 네, 그쪽에서는. 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깜방에 집어넣어놓고는 매일같이 와서 핸드폰 사진 찍고 막 애들이 신기해갖고. 공안 친구들이? 네. 아니 관광지야 뭐야? 죄송해요. 갑자기 네.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신기한 거예요. 네. 세상에 이런 깜방도 있나. 북한 같으면은 생각도 못 할 텐데 막 자유롭게 풀어놓고 막 그 친척들이 막 이렇게 막 음식도 넣어주고 예, 막 비대 화장실도 비대예요. 너무 좋고요. 이불이 다 있고요. 진짜 깜빡 같지 않았겠네요. 예. 그냥 어디 그 여관 같은 느낌? 네. 그랬어요. 근데 단지 이제 그 안에서 못 벗어나는 것 뿐이지. 막 노래 부르고 춤췄다니까요. 그때. 정말요? 너무 심심해서. 북한에서 이제 노래 부르고 춤추면 큰일 난리 나잖아요. 나 숨소리도 못 내는데. 근데 거기서 잡히면 북송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원칙은 북송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친척들이 막 들고 일어났죠. 그리고 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저희 친척 중에 한 명이 거기 공안국에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그때 알고 보니까 이제
엄마가 이렇게 거래할 때 많이 도와주시던 했더라고요. 그게 딱 보더니 안 된다고 얘는 북송당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또 이렇게 또 이거 또 조서 같은 거 해가지고 네가 왜 잡혔는지 왜 왔는지 이거는 자기네가 이거 해야 되니 보고는 올려야 되니까 써라 해갖고 이제 또 동기를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풀려났죠. 한 달 만에. 한 달 있었어요. 거기도 또. 그래도 그럼 뇌물 같은 거나 혹은 줬죠. 뭔가 예, 또 이제 수익이 주면서 이제 해갖고 그냥 여 안에서만 그냥 하고 이제 나는 풀려나갔고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 경찰차만 보기만 해도 나 잡으러 오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 그 이제 그 깜방에 있을 때 그 죄수들이 이제 같이 있었는데 걔네가 그러면 자꾸 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왜 한국에 안 가고 여기에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한국이 대체 뭘까? 아 그때 한국이 뭔지 몰랐었어요? 몰랐어요. 남조선은 알았는데 예, 한국은 남조선은 알았고 대한민국도 몰랐고 한국도 몰랐어요. 무식했죠 진짜 그동안에. 한족글에 있으면 한족 영화만 보고 한국 영화도 번역돼서 다 한족말로 하는 것만 봤거든요. 아, 그럼 그 한국말을 네. 하는 드라마를 본 게 아니라 예, 한족말로 번역해서 하는 거. 아. 그럼 밑에 글만 나와 한국말로 번역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배우들은 말은 중국말하고 예, 그것만 봤었어요. 그럼 그게 남조선 드라마라는 건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남조선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지 그게 뭐 한국인지 대한민국인지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뭐, 예, 그래서 얘네가 하도 한국이 어찌고 하는데 이게 밖에 나와서도 보니까 뭐 한국이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해서 물어봤어요. 삼촌 한국이 대체 뭐냐고 그랬더니 뭐 야 왜 이러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너 대한민국도 모르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또 대한민국은 또 뭔데? 그 다음에 말하는 게 그 너네 북조선 아래 남조선이야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걸 이해한 거죠. 아 남조선이 그럼 한국이에요? 어머 세상에 너 그것도 모르고 이때까지 있었니? 몰랐어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아니 예. 남조선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를 보고 탈북했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쵸.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는 이렇게 남조선에 가고 싶다, 뭐 한국에 그때는 한국이 몰랐으니까 이제 한국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셨나요? 잡히기 전까지는 없었어요. 예, 없었고 잡히고 나서 이제 풀려나갔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한국이란 말 들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한국 것만 이제 돌려보는 거예요. 시켜갖고 DVD 빌려다 보고 막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빠져든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삼촌, 할머니 막 뭐 막 다 연결해가지고 나 한국 좀 보내달라고 가겠다고 나 갈 수 있냐 뭐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우연치 않게 알아본 것이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는데 너 가겠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는 길이 우리는 책임을 못 진다. 가다가 잡힐 수도 있고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다. 가겠니? 해서 예 가겠습니다 해서 제가 흑룡강성에서 잡혀갖고 북경으로 나갔었어요. 이제 이렇게 좀 더 안쪽으로. 그리고 북경에서 혼자 기차 타고 더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더문에 이제 친척집에 갔는데 거기서 저희 고모를 제가 만난 거예요. 아. 예, 그때 고모도 그 전에는 고모분이랑 한 번도 예, 없죠. 없었고 그래서 이제 고모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그 다음에 그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저희 고모 시아주버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브로커를 보내줘갖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한국이라는 데를 오게 결심해서 이제 떠나게 된 거죠. 그러면 2004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도강한 이후로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 소식은 전혀 못 들으셨나요? 네, 전혀 못 들었고, 그 중국에 있는 동안은 못 들었어요. 소식을 못 듣고. 그러니까 사람은 보내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뭐 좀 일이 안 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때 초기잖아요. 엄마가 잡혀간 뒤로는 엄청 이제 막, 예, 심해져갖고 서로가 경계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아무나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나 우리 가족 이름 자체를 발설하면 그 사람도 잡아갔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연락이 안 돼서 그냥 친척들 통해서 뭐 다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얘기만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아빠랑 연계를 하게 됐었죠. 그럼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는 네. 태국을 통해서 오셨어요. 네, 태국으로 왔어요. 예, 근데 그 태국에서도 좀 일이 있으셨다고.
저희가 이게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나도 나름 뭐, 중국에서 잡히고 어쩌고 해도 뭐, 다 풀려나서 운이 좋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좀 저희가 빨리 이게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안전하게. 그래서 태국까지 도착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예, 그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라오스를 걸쳐서 다 태국까지. 라오스, 베트남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라오스에서도 하룻밤 자고 베트남에서도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경 앞에서 또 하룻밤 노숙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이제 5시에 일어나갖고 배 타고 메콩강 건너서 태국에 도착, 고모랑 했거든요. 같이 오신 예. 거예요? 그럼 몇 명이서? 그때 저희 일행은 5명이었어요. 5명이요? 네, 5명이 이제 한조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의 태국에 도착할 때쯤이면 중국에서 또 그 브로커가 또 사람을 이렇게 뽑는 거예요. 이렇게 왜 무리 지어다니면 위험하니까. 그리고 여자들 속에 남자를 꼭 1명이나 2명 정도 포함시켜요. 남자들은 너무 노출이 심해서 금방 티가 나니까 그래서 많이 안 섞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거운 짐 들 일이 있으면 이제 맞아요. 남자들이 예. 큰 힘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저도 저희 혼자 때는- 그리고 이제 남자 여자 맞아. 맞다. 그래서 재밌죠? 그 남자도 이제 아저씨 한 분이었는데 그 한 분하고 이제 여자 4명이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3명은 우리 가족이거든요. 나랑 거모랑 그다음에 그 시아주버님 딸하고 이렇게 해서 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태국에 지금 다 왔어요. 우리는. 그리고 저희를 데려다 주는 것도 그 북한 사람들이 있던 그 이민국이라는데 거기 앞에까지 데려다 줬어요. 네. 이 들어가면 된대요. 네. 그래서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조용한데 막 그 건물에서는 막 어디까지 왔니 막 이런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북한 노래가. 네, 북한 노래. 네. 그래서 야 여기 진짜 북한 사람들이 있네. 아, 그래서 우린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 이렇게 닫혀 있고 그다음 거기 한 바퀴 빙글빙글 돌다가 이제 저녁 때 돼가지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제복 같은 입은 사람이 오더니 막 뭐라고 해요. 근데 우린 태국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중국말을 조금 이제 뭐 뚝깨말 정도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말로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보고 그 중국에서 경찰 보고 그 징차 하잖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으로. 그때 어떻게 가냈대 막 그 그림으로 이렇게 한 1km 정도 이렇게 쭉 내려가면 그 경찰서가 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쭉 1km 내려갔어요. 있더라고요, 진짜로. 들어가니까 왜 왔냐, 뭐 자기는 뭐 완전 뭐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거죠. 들어가면 또 다시 나가라. 들어가면 나가라. 막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을 반복했어요. 가서 이제 북한에서 왔다고. 네, 말을 했지. 우리는 저기 코리아에서 왔다고. 근데도 안 받아주는 거야, 문제는. 거의 중국어로 말했어요? 아니면 한국어로 중국어, 한국어 막 섞어 말했죠. 뭐 말을 모르니까. 그다음 막 심지어 대사관 전화번호까지 찾아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알려달라 막 이러고. 아, 남한 대사관이요? 그러니까 태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한국 대사관은 예. 뭐라고 하던가요? 자기네가 알아본대요. 근데 우리하고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핸드폰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속상하더라고요, 또. 아, 핸드폰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그냥 아다먹기 이제 막 들이댄 거죠. 경찰서에 가서 그 경찰서 구루장 앞에 짐 다 풀고 거기 아예 누웠어요, 다. 잡아가시오 그냥 하고. 제발 좀 잡아가시오 하고. 그랬더니 이제 그냥 여기서 자고 낮에는 나갔다 저녁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또. 안 잡아가고요? 응. 잡아 안 넣고 좀 제발 잡아 넣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며칠 만에 통역원 데려오고 그다음 어떤 그 경찰관이 오더니 오라고 해갖고 가니까 이제 밥 한 끼 주면서 그 통역 시키더라고요.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한국에서 왔냐 북한에서 왔냐 이걸 이제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한 명씩 조사를 해서 그때 경찰서에 이제 또 며칠 있다가 국제재판소로 또 넘어가서 국제재판 받고 거기서 또 죄수들 있는 그 수용소 국제재판이라기보다 아니 그거 국제재판이지. 국제재판이요? 왜냐하면 전국의 그 죄수들 다 모인 아니. 그런 데였으니까.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더블 앞에서 사형수들 선고받고 그 다음에 우리 차례 그 다음 누구 이렇게 우린 받았거든.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 그 수감 생활하고 이제 풀려나는 걸로 해가지고 거기 딱 들어가갖고 아니 그럼 태국에서 한 일주일을 노숙을 하신 거예요? 완전 5명이서? 노숙했어요. 막 길바닥에 오토바이 돈 주고 오토바이 타고 그 이민국부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엄청 많이 우리 그렇게 했었어요. 와서 고생했어요. 어느 가정은 그렇게 고생을 많이 못했는데 고생이야 고생이겠지만 그때는 어떻게 하나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진짜 뭐 왔는데 다 와가지고 생고생을 한 거예요. 왜 안 잡아갔대요? 모르겠어요. 왜 안 잡아갔는지. 지금도 의문스러워요. 사실은 불법 체류자들 그쵸. 많이 잡아갔는데 네. 사실 이제 언어라도 통했으면 사실 뭐 너스코리아에서 왔다 그렇게 하면 뭐 혹은 이제 통역관이 빨리 와서 했다면 그쵸. 뭐 그랬을 했었겠죠. 텐데. 언어가 안 통하니. 언어가 안 통하니까. 네,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좀 고생했었던 것 같고. 그래도 무사히 잡혀서 무사히 예. 여기 와 계시네요. 근데 이제 말은 좀 웃기지만. 예. 재판을 받을 때 이제 벌금을 못 내면 이제 뭐 어느 한 3개월 정도나 이제 뭐 8주 정도 이제 구류가 되어야 되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벌금을 내셨나요? 우리는 그때는 벌금을 내게 되면 일주일이었고요. 네네. 감옥 생활이 네네. 벌금을 못 내면 열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벌금을 내겠다. 막 돈까지 꺼냈는데 끝내 열흘을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하게 또 그냥 열흘 감옥 들어가가지고 생활하다가 이제 이민국으로.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민국으로 넘어왔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1부를 하고요. 저희 여기서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는 거 거기서는 이제 2부에서 네.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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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민국에서는 따로 뭐 없고? 이민국 여자 관방 이야기장 해서 여자 관방 이야기는 우리는 그때는 이렇게 여자 남자 같이 이렇게 그냥 복도 하나 사이 두고 있었어요. 아 진짜? 네. 그게 언제나 2006년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탈탈탈 2부입니다. 2부 이제 시작해 볼게요. 네. 네, 명심 씨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이륙해서 어떤 특별한 기억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 제가 이제 저희가 태국에서 비행기를 저는 태어난 난생 처음으로 타보는 거잖아요. 근데 비행기 딱 타고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해갖고 하늘을 이렇게 공항을 이렇게 떴을 때 제가 이제 창문 옆에 앉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갖고 이제 창문을 이렇게 쑥 내려다 봤는데 밖에 이제 밤 야경들이 불빛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구나.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제 창문에 보여지는 내 얼굴이 갑자기 막 엄마 얼굴 됐다, 아빠 얼굴 됐다, 막 동생 얼굴, 이렇게 가족들 얼굴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아름다운 걸 내가 혼자 보는 게 너무나도 아깝다. 가족들이 같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그런 생각에 이제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막 어디 가면 항상 창문 쪽을 좋아해요. 뭐 차를 타도 그렇고 하는데 항상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지나가는 모든 그런 것들이 좀 감회가 이렇게 좀 느낌이 항상 그런 쪽으로 이제 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이제 아까운 거예요. 내가 혼자 보는 게. 그때 잠깐 그런 생각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없었죠. 이게 속이 울렁울렁 거려가지고. 예, 그래서 이 비행기라는 것도 이렇구나. 한 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인천공항이라는 데서 귀 아프지 않으시던가요? 아니 귀는 안 귀는 아팠던 안 것 같아요. 아팠어요? 그냥 속이 살짝 이렇게 좀 미스꺼움? 좀 그런 거는 있었었어요. 그 첫 비행기였을 텐데 기내식 맛이 어땠어요?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안 없어요? 먹었던 것 같아요. 많은 탈북자분들이 돈 내야 되는 줄 알고 안 먹더라고요. 아니 그걸 떠나서 저는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없네요. 기내식 음식이라는 게. 그러면 비행기 내리셔서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좀 저는 이게 뭐 인천, 그러니까 한국인지, 일단 한국인 거잖아요. 한국인지 뭐 중국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올 때도 딱 그 안내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통로 같은 데로만 그냥 쭉쭉쭉쭉 나오고 오라는 데로만 따라가고 이래가지고 느낌은 잘 몰랐었어요. 그리고 딱 공항 이제 짐 다 찾고 뭐 짐이나 없으니까 뭐 나와가지고 이제 어느 한쪽에 분명히 있었는데 새까만 양복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몇 명이 이렇게 쭈루룩 해갖고 우리를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서로 못 가게 이렇게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따로 한쪽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딱 생각이 들은 게 아차 이게 한국이 아니구나. 여기가 북한이구나.
평양. 네, 평양으로 납치되어 평양에를 왔구나. 온 줄 알고 평양에 한 번도 못 가보셨죠? 못 가봤죠. TV에서만 봤죠. 네. 그래서 아유 이게 잘못하네 어떡하지. 그 다음부터 이제 막 또 별의별 생각 다 드는 거예요. 나는 한국 온 게 아니다. 절대로 나는 아니다. 막 이렇게 혼자서 막 주문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 우리 같이 온 이제 그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이 딱 막 야 여기 한국이 맞냐 어디 막 이랬어요. 막 서성대고 그러다가 이제 또 오라고 해가지고 또 갔어요. 네. 가면서 이제 또 어느 버스에 태우더라고요. 그 타고 오면서 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평양은 아닌 것 같고 왠지 네. 내가 늘 보아왔던 그 모습은 아닌 거예요. TV에서만 보던. 응,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아닌가. 그래서 아마 제가 물어봤던 것 같아. 여기 한국 맞습니까 하고. 예,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이제 웃으면서 그 한국이지 어디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제서야 좀 안심을 하셨겠네요. 근데 또 웃기는 게 이렇게 막 이상한 데로 골목골목 가더니 앞에 딱 완전 진짜 그다란 철문이 시꺼먼 게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그냥 뚜루루루 밀고 나가 쭉 미니까 그 안으로 또 들여보내요. 남산 지하실로. 어머 세상에 우리 뭐 또 죄를 지었다고 아니 뭐 또 무슨 조사할게 또 지하실 같은 데 데려가는 거 아닌가. 딱 들어가니까 뭐 북한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그때야 이제 안심을 했죠. 여기가 조사받는 이제 국정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때야 이제 안심을 한 거죠. 한국에 국정원에서 보통 조사 한 3, 4일이면 끝나는데 그렇죠. 일주일을 계셨다고? 네, 제가 이게 참 그때는 이게 아다리가 안 맞은 거죠. 네. 어떻게 들어가다 보니까 원래 그 사람 조사하는 요일이 있었는데 나는 뭐 어떻게 됐는지 들어가다 보니까 금요일이었어요. 네. 그리고 다음날 토요일, 일요일 주말은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을 있었죠? 네. 그 다음 월요일 됐어요. 이 선생이 와가지고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해갖고 뭐 써라 나는 뭐 이제 앞뒤로 해갖고 2장을 썼더니 작다고 해갖고 했더니 하루 안 나왔어요. 선생이 쓰고 다 썼는데 그러니까 이틀이 지났죠. 다음번에 여자 선생이 왔어요. 사람도 또 바뀌었더라고요. 담당자분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와갖고 다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뭐 집이 어딘지 무슨 그러면서 진짜 태어난 날부터 학교 애들 생일 이름 출석 부수 그대로 이제 다 외워가지고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북한 사람인 걸 밝혀야 되니까. 그게 다 기억이 나셨어요? 났어요. 신기하게도 다 났고 인민반 주소까지 다 기억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10년 넘게 애들을 하고 같이 다녔으니까 이제 알 만큼 아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 동네 살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뭐 하루 나왔다가 다음 날 뭐 어떻게 하고 하다 보니까 또 금요일이 됐어요. 나가야 되는데 담당자가 이게 안 온 거예요, 또. 그래서 또 주말, 토요일, 일요일 끼고 다음날. 그 다음 주 이제 또 나오게 그럼 되고. 일주일 넘게 계셨던 예. 거예요? 열흘 거의 정도 열흘 계셨네요. 있었죠, 저는. 열흘 정도 그 독방이라고 예. 하잖아요, 저희는. 독방에 있었는데, 독방에 독방이라는 게 진짜 독방이에요. 요만한 그 테이블 하나 딱 있고, 의자 있고, 옆에 그 옷장 하나, 옷이 2개 걸면 없어요, 자리가. 네. 그런 거 하나 있고 창문 요만한 게 하나 있고 침대 작은 거 침대 하나 있어요. 우리는 침대도 없었어. 침대 없었어요? 그때는 그럼 화장실도 어디 없었고요. 화장실 갈 때도 수화기로 호출해요. 네. 그러면 오면 화장실 가겠습니다 하면 얘네가 화장실까지 데려다주고 기다렸다가 또 데려오고. 그럼 밤에는 어디서 잤어요? 밤은 거기 방에서 자지 바닥에서. 침대도 없는데요? 우린 침대 없었고 이부자리가 아이고. 이부자리 하나밖에 없어서 바닥에 그냥 깔고 잤는데 아이고, 그랬구나. 내가 너무 신기했던 게 그 이제 혼자니까 심심하잖아요. TV도 없지, 말동무도 없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를 했었어요. 예. 그 저서실에서요? 저서실에서 하도 심심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불 넣고 베개 넣고 이제 해본다고. 근데 물구나무 서기를 이제 몇 번 하는데 갑자기 우리 문도 안 잠그고 자잖아요. 독방에서는. 갑자기 그 개어오는 애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문 열고. 근데 나는 그때 속옷바람이었거든요. 네. 뭐 하고 있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 다 CCTV로 다 보고 근데 계세요. 그때 CCTV 개념이 없었어요. 아. 문제는 설마 독방에도 있을까 몰랐었거든요. 그 다음에 놀래가지고 나 이렇게 서갖고 왜요 했더니 다시 나가더라고요. 내 차림이 너무 속옷 차림이나. 네. 그래서 다시 옷을 입고 왜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네 나보고. 그래서 왜요 했더니 난 물구나무 서기 했는데 심심해서.
그랬더니 난 심심하시죠? 하는 거예요. 그 남자애가. 그래서 너무 심심한데 나 언제 나가요? 했더니 그 담당 선생님께서 아직 안 오시고 어쩌고 이러면서 한 10분 넘게 둘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그 이야기를 당시 하시는구나. 몇 살이셨어요? 그때 제가 21살이죠. 예. 그럼 그렇게 해서 국정원 조사 받고 네. 하나원에 오셨어요. 하나원에서도 그 이제 고모랑 네. 그다음에 그 아까 누구라고 했죠? 그 따님. 거모 시조카가 네. 되죠. 이랑 계속 지금 같이 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까지 같이 왔고 태국에서 한국에 올 땐 제가 먼저 왔어요. 우리 저의 이제 그 네네. 지성호 오빠가 그때 이제 팔다리 장애 때문에 우리보다 후에 왔는데 그럼 먼저 나오게 된 거예요. 먼저 이제 해서 저랑 같이 오게 됐고 저희 거모랑 그 조카는 우리 다음으로 왔죠. 근데 기수는 같은 기수에 이제 들어갔고 네. 그래서 국정원에서 나는 그 어디야 거기 들어갔다 나오니까 고모가 와 있더라고요. 국정원에 예, 덕방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밥 먹으러 갈 때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었어요. 말하려고 하니까 톡방에서 나온 사람들 아직 그 조사 안 받은 사람들 분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못 만나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만나서 한 방에 그때부터 같이 있었죠. 아니 근데 국정원에 계실 때 이렇게 한국에 신원을 보증해 줄 수 네.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조사가 빨리 끝나기도 하고 한다고 네, 했어요. 맞아요. 근데 전혀 한국에는 그런 친척분이나 그런 분이 네, 저는 없나요? 없었죠. 근데 이제 고모 쪽에 이제 그 시아주버님이 한국에 먼저 와서 저희를 브로커 소개를 해서 데려온 거니까 그분이 이제 보증인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보증은 됐는데 좀 그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저희가 국정원에 들어오니까. 그 탈북하는 사이에.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모르고 국정원까지 와서 이런 사람입니다 해서 저희 고모가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알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셨나 했더니 뭐 좀 지병이 있었는데 뭐 갑자기 이제 심장이 뭐 안 좋아서 심장마비 뭐 그런 거. 예, 뭐 그렇게 돌아가셨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냥 고모가 있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보증이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하고 하나원에서 이렇게 아까 네. 21살이셨다고. 네. 그래서 그 나이에 오면은 성인반이나 학생반이나 이렇게 선택해서 갈 수 있다고 아까. 예, 맞아요. 이게 그 이제 애들이 그때는 저희 기수에는 많지가 않았었어요. 예, 젊은 미성년자가. 사람이? 예, 미성년자가 많지 않았고 한 3기수 모이니까 한 20명 정도 됐었는데 저희한테 이제 이름이 어떻게 분리를 하다 보니까 나는 그 미성년자에도 이름이 들어가 있고 성인반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원에 들어갈 때부터 그렇게 돼 네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성인반에서도 찾고 이 학생반에서도 찾고 네. 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했더니 나보고 선택하래요. 아직 어리니까 공부를 좀 더 해서 이제 사회 나가서도 하겠다 생각이 있으면 학생반에 들어가도 되고 그게 아니고 나는 나가서 그냥 돈 벌고 일하겠습니다 하면 성인반에 있어도 된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이제 주변에서 다들 나이가 어리니까 너 그래도 공부하는 게 낫지 않겠니? 그리고 저는 또 어른들하고 어울리는 것보다는 또 또래들하고 어울리는 게 아무래도 또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학생반을 선택했어요. 다녀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버스 부분이? 타고 이제 저기 한겨레 학교까지 이동해야 되지. 거기서 또 끝나고 또 이제 네. 와야 되지. 수업도 들어야 되잖아요. 예, 진짜 그 학교 일과 그대로 수업 듣는 거예요. 수학부터 국어, 가해, 사회, 무수고 다 하는데 거기 가도 문제는 다 탈북 학생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드셔서 예, 그래 너무 힘들어가지고 음주를 하셨다고. 내가 음주한 건 아니고 심부름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원에 있을 때 이제 성인도 그렇고 학생반도 이제 따로따로 견학을 나가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현충원에 갔었어요. 현충원으로 갔다가 이제 끝나고 나오면서 이제 막 음료수 이제 여름이니까 이제 목말라서 뭐 먹겠다고 하고 들어간 게 그 매점 같은 데 있었어요. 거기에 갑자기 한 20명 되는 애들이 우르르 가니까 거기 사장님이 이제 좀 당황하셨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살 거는 없고 뭐 돈도 없지만
얘네는 너무 신기하니까 남자애들이 그 네. 이 열쇠고리 같은 거 네네. 그런 거 엄청 집착하더라고요 그때는. 그거를 본다고 막 하니까 거기 사장님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명 이제 내 또래 되는 애들이랑 쑥 뒤로 가갖고 야 오늘 저 술 좀 사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너도 부탁받았어? 나도 부탁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는 뭐 마셔도 되지 않을까? 성인이니까. 나이는 성인이니까. 예.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뭐 몇 개씩 사지 뭐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애들 다 보내고 나서 선생님이 애들 막 버스에 태울 때 우리는 몰래 이제 술 몰래 사고? 가서 이제 술 사가지고 버스 탑승해서 하나원까지 무사히 이제 안에 몇 개는 어른들에게 드리고 이제 예, 몇 개는 저희가 밤에 한데 아, 그럼 뭐 공수하셨네요. 소주? 냉장고에 못 맥주? 들어가고 네. 옷장 안에 있어가지고요 못 먹겠는 거예요. 따뜻한 예, 그래서 솔직히 한 모금 마시고 버리고 못 먹었어요. 냉장고에는 이미 순간에 이거 네. 하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쵸. 맥주는 좀 시원할 때 네. 마셔야죠. 그럼 한화원 나오셔서 지금 2016년에 입국하셨으니까 정착한 지 10년 차? 예, 2006년이죠. 아, 네. 네. 제가 2016년이라 했나요? 네, 2006년이요? 말을 잘못했네요. 네. 지금 정착 10년 차잖아요. 네. 근데 이 정착이 아버님 소식을 들은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전에 한화원 나와서는 네. 어떻게 생활을 하셨어요? 좀 말하자면 이제 하나원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집을 저기 충주주에 받았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면서 뭐 전혀 이런 교육센터나 이런 데 없다 보니까 정보를 제가 모르는 거예요 마구. 그래서 그 알려준 게 이제 그 담당 형사님이 많이 알려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만에 취직을 한 게 이제 식당을 이제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일자리를 어째 그런 데 소개해 주더라고요. 서빙 알바로 네, 시작하신 네.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앉아 놀지 말고 이제 좀 돈 벌어라 해서 이제 했는데 아무튼 거기 갔어요. 근데 일을 하다가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이제 몸도 힘들고 피곤도 하고 아침에 10시에 나가서 저녁 11시까지 일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언젠가 이제 나는 한번 꼭 이 한국에 오면 그 이제 TV 본 게 있어갖고 막 큰 이런 병원에 가서 한번 좀 이렇게 막 가운 입고 막 이렇게 검진을 좀 받아보고 싶다. 정확 검진. 정확 예, 검진. 정확 검진을.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좀 그러니까 내 몸도 나 알고 싶고 나는 내 B형이 제대로 B형인지도 몰라요. 그냥 알려준 대로만 알고 있어서 확실한 걸 몰라서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이제 두루두루. 그래가지고 이제 우연치 않게 대학병원에 가서 정확검진 좀 받고 싶습니다 해서 했는데 뭐 초음파하고 뭐 엑스레이 엑스레이 찍고 하고. 뭐 일단 했어요. 네.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딱 계산을 하는데 저희는 다 무료라고 저는 알고 네. 사실은 했거든요. 네. 23만 얼마인가 병원비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때 이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일반 병원 갔다가 거기서 석연서 받고 2차 병원 갔다가 2차 병원에서 석연서 받고 3차가 가는 게 대학병원 큰 병원인데 네. 나는 바로 대학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인 부담금이 그렇게 확 나오더라고요. 네. 뭐 손 떨리지만 일단 계산했어요. 약값만 해도 막 3, 4만 원이고. 근데 그때 돈이 네. 없을 때 아닌가요? 그때 생계비가 이제 들어왔는데 47만 8만 얼마? 그러니까 50%의 네. 돈을 거기다가 1 병원비로 지금 네. 가는 거예요. 그쵸. 거기다가 이제 10만 원은 그 이제 핸드폰 산다고 네. 이제 슬라이드 그때 아. 예, 아. 그거를 이제 10만 원 현금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비 하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 3개월 있으면 바로 그게 있었어요. 그때 그 300만 원 초기 정착금 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그 동안에는 썼어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브로커 비용 줘야 돼서 함부로는 못 쓰고 그래갖고 제가 병원에 가서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했는데 이제 그 엑스레이 찍은 걸 보고 오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저기를 가라는 거예요. 갔더니 지금 이게 결핵이 의심된다. 그러면서 폐결핵이라면서 그 엑스레이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막 여기 사진이 다 새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게 심한데 본인은 못 느꼈냐고. 아프지 않았나? 예. 뭐 통증이나 아니면 뭐 되게 뭐 피곤한다던가 뭐 이런 걸 못 느껴내서 아니 나는 요즘 일을 해서 힘들다고 생각했지 몸이 아파서 힘들다고는 생각 안 해봤다고 몰랐다고 전혀. 그랬더니 이거 약 치료해야 된다. 꾸준히 약을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 하니까 9개월인가 먹어야 된대요. 그럼 그 약물치료를. 약값도 예. 그래가지고 일단 약을 먹고 3일 뒤에 다시 오세요.
예. 해서 또 약을 가서 했는데 약값이 한 2, 3만 원 나오는데 한 봉지에 정말 거짓말 아니고 10알이 넘었었어요. 알이 그 결핵약이 그렇더라고요. 한 줌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게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진짜 못 먹고 거의 굶었거든요. 근데 빈속에 그 약 먹으면 바로 이제 다 구토하고 너무 이게 몸에서 못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힘들어하니까 또 얘기하는 게 이게 좀 심한 경우 주변 사람들한테 전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됐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달 좀 못 일했는데 그때 월급이 한 80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고 이제 고모한테 연락해서 이때 제가 고모네 집에 와 있게 된 거예요. 치료도 받으면서. 그 중간에 또 그냥 착실하게 대학병원 갔어요. 근데 이게 약값이 장난 아니고 맨날 돈 내야 되고 하니까 담당 형사한테 전화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알아보신 게 시청에 보건소가 있는데 결핵은 무료로 다 해준다, 치료를. 그래서 또 시청까지 데려다 주셔가지고 거기서 다시 엑스레이 찍고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이제 제가 약을 다 무료로 받아갖고 예. 그래서 지금 다 치료가 예, 완료되셨나요? 그 후로는 아직 재발이 한 번도 안 됐었어요. 다행이네요. 예. 그럼 그 후에 아버지 소식을 들은 건 언제쯤이에요? 제가 이제 그 후로는 이제 고모네 집에서 같이 살면서 이제 이쪽으로 집을 받고 이제 사는데 신랑을 이제 제가 1년도 안 돼서 결혼했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내 나름대로는 그게 빨리 정착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하고 고향이 북쪽이신 분 아니요, 아니라 남쪽이에요. 네. 예, 저기 아래 지방 사람인데 또 이제 서계를 어떻게 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냥 되게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 이미지가 좀 되게 이렇게 웃는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몇 번 만나다가 이제 애가 생기면서 이제 결혼을 했죠. 속도 위반하셨군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애 낳기 전에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그 애 낳기 전에 저희 아빠랑 제가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 신랑이랑 저랑 생일이 하루 차인 거예요. 진짜 되게 신기하다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빠랑 이렇게 연락하면서 아빠하고 신랑하고도 이제 막 연락 전화도 했는데 서로 이제 막 반대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예, 그러더니 미안한데 나는 우리 장인어른 말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아이고, 이러는 그렇지. 거예요, 신랑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너 신랑 뭐라 하는지 나는 하나도 모르겠다. 또 이러고. 그렇게 해서 꾸준히 연락을 한 3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랑은. 그러면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예. 정착하고 있다. 나 예. 결혼해서 이렇게 잘 살고 예, 있다. 잘 살고 있다. 그러면서 애를 딱 낳는데 하필이면 저희 애가 아빠랑 생일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랑 하루 차이가 된 거예요. 아빠 아들이 생일 같고 나하고는 하루 차이. 근데 한 2, 3일 지나서 저희 아버지가 내 생일이라고 축하한다고 이제 전화를 어렵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딸 생일이 지났지 하면 이제 축하해 하는데 나는 그때 병원에서 퇴원해갖고 집에 이제 있을 때거든요. 아빠 나 아기 낳았어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엄청 무섭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막 우시는 거예요. 전화기에서. 그러면 애 같은 게 애를 낳았네? 그러면서 이제 막 미안하다. 그리고 에휴, 우리 사랑하는 딸 아빠가 곁에 없어서 미안해 막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많이 울었죠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아빠 이제 한국에 오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엄마 얘기도 물어보고 하다가 아빠는 엄마를 데리고 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만 기다려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알았다고 해서 제가 수시로 그때는 이제 이렇게 분기별로 해서 돈을 신랑하고 얘기해갖고 보내줬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한 2년쯤 됐나? 예,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 올 때 됐는데 왜 안 오지? 그 전에 네. 얼마 동안에 한 번씩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거의 몇 뭐 달에 계절에 한 번? 한 번씩은 했던 것 같아요. 북한에는 이게 계절이 지금 보릿고개잖아요. 북한은 그쵸. 핵곡식 7월 중순 지나서부터 핵곡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씨를 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보릿고개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전에 2월 3월 달 이 파종하기 전에 전화가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보릿고개 전에 한 번 오고 핵곡식이 나오면 그걸로 돈을 굴려서 뭐 이렇게 해갖고 가을 장만 되면 겨울에 이제 1월 달이 아빠 생일이어서 제가 그때마다 또 보내주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쯤이면 오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한동안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전화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평소 그 전화기 빌려 쓰던 사람 같은데 그분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지금 잡혔다. 지금 보이부에 잡혀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전화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정말이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돈을 중국 돈으로 10,000원 보내주면 아빠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차 이게 사기구나 했죠. 네가 나한테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사례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이제 좀 불안해서 이제 어떻게 막 사람들 해가지고 동생하고 연락을 했어요. 남동생. 네. 네. 그랬더니 확인하니까 사실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실이었군요. 그래서 내 동생도 아빠가 잡혀가지고 따라 잡혀가서 이제 한 3개월 넘게 고생을 했더라고요. 네, 저보다 더한 고생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풀려나서 어떻게 뭐 좀 빼내려고 했는데 뭐 애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너라도 와라 해서 내가 그때부터 이제 사람을 보냈는데 얘가 안 온 거예요. 무섭다고. 동생이 공작원인 줄 알고 북한 그렇죠. 북한 스파이인 줄 알고. 근데 어이구 스파이. 그 아빠가 왜 잡혀갔어 하고 물어보니까 누나 때문이라고. 한 방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누나가 한국 간 거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정치범으로 잡혀가서 한마디로 진짜 남조선 일을 했다 이런 제목으로 잡혀갔는데 아버지가 또 잡히면서 딸에게 남조선에 가 있는 딸하고 연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연계시켜갖고 연좌제를 잡은 거예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사람이 오는 곳마다 다 이렇게 거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화를 하면서 내가 그럼 누나가 이렇게 말을 할 테니까 그렇게 전달하는 사람은 누나가 보낸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때 오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어렵게 진짜 한 3-4명 넘게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휴가 때 내가 이제 시골로 내려갔는데 갑자기 국제전화 들어오더니 누나 내 지금 중국에 어디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 남동생은 무사히 그래도. 네, 얘는 완전 한 달 만에 한국까지 왔어요. 북한 떠나서부터. 아이고 빨리 왔네요. 완전 빨리 왔어요. 남동생이 그렇게 해서 2011년에. 네, 그래서 11년, 그러니까 10년에 한국에 입국은 10년도에 했고 11년에 아마 하나원에서. 하나원에 나온 것 같아요. 당시 남동생이 25살이었고. 네, 아마 5살. 그 얼마 만에 남동생을 만난 거였어요? 저는 그때 거의 7년 만에 보는 거였어요. 기분이 네. 어떠셨어요? 네, 하나원에 면회를 갔었거든요. 이제 신랑이랑 네네. 이제 애 데리고 갔는데 내 기억에는 애가 너무 착하고 너무 바르고 너무 이렇게 막 나한테 너무 잘해줘가지고 항상 이렇게 그 어린아이 있잖아요. 네네. 기억에. 네. 그러니까 7년 전이니까. 근데 딱 봤는데 갑자기 이만한 애가 나와가지고. 아저씨가. 응, 너무 늙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 이름 부르면서 맞네 한데 얼굴은 왠지 맞는 것 같고 너무 제가 생각했던 동생이랑 지금의 이 현실을 딱 보니까 이거 아닌 거야. 너무 거짓말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18살 때, 네, 막 18살 때 애 같은- 보다가 이제 그쵸? 한 25살 때 보니까 네. 굉장히 사실은 남자들이 18살에서 때가 25살 얼굴이 그때잖아요. 다른 얼굴이에요. 네, 사실은. 그 과정을 제가 못 봤으니까 나는 항상 그 어릴 때 그쵸. 기억만 있는 거예요. 봤더니 막 얼굴 까매지 짭짭해가지고 막 촌스럽다 마나 이거 너 진짜 있잖아요. 처음에는 네, 너무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긴 동생인데 정리 안 가는 거 있잖아요. 막 어색하죠. 네. 7년을 떨어져 7년 만에 있었으면. 보니까. 근데 참
그래 이제는 안심해도 되니까 그래도 좀 오지라도 할 수는 있어서 그래도 무사히 왔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뒤로 부모님 소식은 전혀 못 들으신 네, 건가요? 그 뒤로는 못 들었어요. 그럼 뭐 살아계신지 아니면 네, 그냥 다 이제 어머니는 여독수용소로 가셨고, 예, 아버지는 수성교화소 이제 거기도 정치범 원래는 네. 보이부에서만 취급하는 교도소였는데 이제 정치범 저 수용소를 하도 늘리다 보니까 거기도 이번에 새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6호 관리소가 됐어요, 거기가. 그래서 아버지는 그쪽으로 잡혀가셨고, 어머니는 여독에 있다는 것까지만 알고, 생사는 아직, 예, 모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네. 그리고 현재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 소개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평화 강연 예. 강사 일에 지금 5년 네. 차시라고 이 일은 어떻게 하다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일은 이제 제가 아이 낳고 이제 일 많이 해봤어요. 회사도 다녀보고, 뭐 직업 전문 학교도 다녔고, 폴리텍도 다녔고, 또 연계해서 졸업해갖고 또 회사도 다니고, 별로 쉬는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네. 그러다 뭐 아티스트 한다고 뭐 피부 쪽으로도 또 배우려고 해서 또 몇 달 일도 해보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적성에 맞는 일을 못 찾겠더라고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쓸데없이 자격증은 몇 개 되지만 그에 맞는 일을 제가 아직 안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피부샵에서 네일 아티스트 한다고 이제 배우는 과정에 제가 너무 북한 사람들하고 제가 이렇게 어울리지 않고 한 5년은 살았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네. 좀 빨리 여기 정착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북한 사람으로서의 혜택, 뭐 지원 이런 거 저는 전혀 모르고 살았고, 딱 받은 게 이제 그 장려금, 아니 그 뭐지, 취업 장려금이랑 네. 그 자격증 수당 뭐 이런 거는 받았어요. 그거는 뭐 누구나 다 해주니까. 네. 그래서 그것만 받고 그 외 복지 혜택이나 다른 이런 아이들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 살다가 이제 이거 강의를 누군가 좀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뭐 탈북민 최초로 뭐 네일 아티스트 어쩌고 막 이래서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해서 제가 앞에 나가갖고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를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좀 나한테는 나 이런 것도 꽤 하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친구가 먼저 이 강의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얘가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이 장현 오빠랑은 이제 그 우양재단에서 만났는데 그 우양재단이라는 데서 이런 평화 강사를 모집한대.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처음엔 다 그래 교육 받으면 돼 해서 하게 된 거죠. 네. 그럼 주로 강연하는 대상은 네, 다 학생들 초중고. 초중고 예, 학생인데 예, 초중고 대상은. 평화 강연이라는 게 강연 네.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강연 내용이라는 게 좀 목적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좀 내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안보도 있고, 뭐, 통일도 있고, 뭐,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평화 강연을 제가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는 좀, 이렇게 해도 되나 싶었던 게, 나는 북한에서 왔고, 북한의 실상을 이제 전달하면서 막, 북한에서 솔직히 좋은 걸 누리고 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억누르게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좀 안보랑 평화랑 다른 건가? 예,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평화 강의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동질감, 남북한의 동질감을 많이 끌어내면서 좀 우리가 서로 북한도 다 사람이 사는 곳이고 남한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서로 다른 문화 차이로만 우리가 이거 서로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알아가는지에 대한 좀 이런 교육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나쁜 뭐 이런 뭐 김일성 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북한에도 좋은 점이 있고 그 북한의 이런 일반 것들. 사람들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군요. 네, 그렇죠. 근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이제 돼. 약간 북한 정권이 좀 불합리한 것들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나오죠. 근데 그거를 막 나쁘게 몰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로 이제 문화적인 데 이제 초점을 어. 맞추고 동질적인 데 초점을 그쵸. 맞추는데 네, 아. 그런 게 있더라고요. 5년 차인데 혹시 네. 생각나는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특별히 네. 기억에 남는. 제가 한번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제 어떤 아이가 저에 대해서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데 나를 이렇게 딱 이렇게 훑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항상 미리 전에 얘기하면 강사는 이제 단정해야 되고 이런 걸 받잖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렇게 화려하게 안 하고 다니는데 가더니 와 선생님 300만 원이네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뭐가 300만 원? 몰라요 저도. 그래서 무슨 소리야? 이랬더니 나를 견적을 냈더라고요. 머리끝부터 애가 발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시계도 차고 팔찌도 했고 결혼 반지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이제 그 기본 늘 하고 다니는 거라. 그리고 이제 별로 없었는데 견적이 300만 원이 구두 나왔다는. 가격부터 옷가격까지 뭐 좋아 보였나 보네요. 몰라요. 그래가지고 너무 좀 예의가 없다. 황당해갖고 정말이니?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쌤 너무 이뻐요 막 이러면서 이제 애는 가면서 그 옆에 있던 여자애가 이제 나를 보더니 선생님 하고 이제 저한테 딱 준 게 립밥 있잖아요. 네. 예, 립밥을 저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립밤. 선물이라고. 그래서 고마워 하고 했는데 받은데 내가 이거 립밥이네라고 말을 하던가 아니면 립글로즈?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갖고 제가 얘기를 한 게 이거 입술 연지네? 이런 거예요, 제가. 그다음 말하고 나니까 이게 아닌데 그다음에 애가 주는 애도 예? 했다가 이거 뭐지? 다시 이제 제가 막 얼버무리면서 하니까 쌤 이거 립밥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고마워 잘 쓸게 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쓰고 나오면서 막 이 등띠가 너무 따가웠어요? 예, 막 애들이 그걸 다시 외워가지고 따라 할까봐 예, 그랬던 적이 있고 강의하다가 넘어진 적은 한두 번 아니고 근데 굉장히 예. 이제 명심 씨가 강의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말씀 잘한- 잘하시는 잘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북한 물건들 있잖아요. 북한 과자나 이제 사탕이나 선물 공시하는 거지. 이제 혹은 이제 북한 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실물로 막 보여주고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영재단에서는 꽤 좀 이름 있는 강사 중에 한 명이죠. 그렇군요. 왜 그러실까? 그럼 지금 남동생은 2011년에 와서 지금 잘 정착하고 있나요? 네, 지금은 다행히 잘 정착해가지고 한 3년은 고생하더라고요. 애가 정착을 못해갖고 붕 떠가지고 있잖아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다 잡는데 누나는 누나 말 듣지도 않지. 그러더니 이제 한 5년 정도 이렇게 돼가니까 이제서 좀 안정돼가지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좀 저도 이제 좀 안심이 돼요. 그러면 지금 결혼 지금 몇 년 네. 차인가요, 지금? 이제는 10년 차죠. 결혼 10년 차네요. 그래서 이제 남한 출신 분을 네. 만나셨다고 하셨어요. 네. 이제 어디 분이시죠? 전라도 남자분을 만나셨다고. 전라도 사람이고요. 제가 그랬어요. 한국에 오면 무조건 네.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북한 사람하고 결혼 안 한다고. 북한 남자랑? 그렇죠. 네. 아이고 참. 네, 근데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북한 남자 안 만나고? 어려움 없으셨나요? 문화가 아무래도 좀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 신랑이 문화는 다른데요. 이게 조금 나이대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 사람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북한 사투리 이런 것도 가끔 잘 알아듣고요. 지짐이라는 말을 내가 이제 신랑 만나서 얼마 안 돼갖고 TV에서 막 나오기 때문에 와, 저 지짐이네 먹고 싶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지짐이 맛있지 이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런 사투리 써요. 네, 근데 이런 말을 잘 모른대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은 잘 예, 모르잖아요. 부침개 아니면 네, 무슨 전. 전이라고 해야 네, 알아듣지 맞아요. 지짐이란 말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지짐이 알아들어 하니까 알지 우리 시골에 있고 지짐이 얼마나 많은데 아 그다음부터 이거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막 화날 때는 북한말로 욕하고 싶어도 알아들으면 어떡해요. 네, 그래서 신랑하고는 문화 차이는 잘 못 느꼈고 이제 대화할 때 조금 이제 이게 안 맞아갖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신랑이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리고 저희 신랑 자체는 북한이라는 쪽에 아예 개념 없던 사람이에요. 그냥 북한이라는 곳이 나라가 있는 것만 알지 관심이 거기에 어떤 사람이 살고 왜 어떻게 하는지 대한민국에 뭐 북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던 사람이라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쉬웠던 부분도 있었고 예, 너무 불필요한 편견 같은 건 없으셨겠네요. 예, 그래서 시댁에서도 그냥 막 받아주고 그 집이 어디야? 지도를 봤을 때 함경북도 언성군 제일 꼭대기에 있잖아요. 네. 저희 시댁은 전라도 제일 끝에 있는 거예요. 아 끝에서 끝을. 네,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제 끝에서. 시아버지가 한다는 말이 아유 끝에서 끝으로 시집 왔네. 우리 언제 다시 위로 올라가야지 막 아이고, 이러는 그렇네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예 그냥 바로 아마 받아들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셨나요? 아 신혼여행 이제 제주도 저도 갔었는데요. 제주도 가셨나요? 예, 예, 외국 가자가 했는데 제가 네. 좀 이제 그 중국에서 이런 트라우마도 있고 해서 외국이 무서워가지고 외국은 안 간다고 해서 간 게 이제 제주도였는데 제가 그때 임신했을 때예요. 이제 임신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제주도로 딱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호텔 밖에서부터 그 직원들이 나와서 가방 이렇게 다 네네네. 들어주잖아요. 나오는데 이제 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럼 차도 키도 달라 하고 네네. 다 해주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왜 그러는지 내가 끌고 들어갔어요. 방에까지. 그랬더니 이제 그 신랑인데 아 여기서는 다 해줄걸? 이러는 거예요. 또 신랑도. 그래가지고 아 그래? 했는데 딱 손잡이 이제 문 키 딱 하고 이제 들어가려는데 그 손잡이에 메뉴판이 걸려 있는 거예요. 보니까 뭐 북어 해장국부터 뭐 쭉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하니까 아 이거 주문하시면 이제 갖다 준다고 이제 식사하라고. 네, 룸서비스. 예, 그 룸서비스는 모르고 그때는. 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일반 식당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갖고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오후에 도착했으니까 저녁은 이제 나가 먹고 이제 구경하면서 그 먹고 아침에 이제 밥 먹어야 되는데 아침 몇 시까지 거기 이제 호텔은 하잖아요 식사를. 그러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니까 그럼 우리 그 밥 시켜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룸서비스를 이제 시켰어요. 나는 북어해장국 시키고 신랑은 그때 뭔가 시켜갖고 2개를 시켰어요. 그때 아침에 왔더라고요. 방에 들어가니까 뭐 음료수부터 와인에 치약, 칫솔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먹어도 되나 보다. 들어가자마자 캔맥주 하나 마시고 신랑은 나는 음료수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한 3개인가 4개인가 마셨어요. 네. 끝나고요. 딱 나갈 때 계산하는데 분명 돈이 낼 게 없는데 이미 다 결제를 네네. 했으니까 30얼마인 거 나왔던 것 같아요. 많이 드셨군요. 안 했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대체 뭔데 했더니 그 다음에 쫙 말해주는데 룸서비스 얼마, 거기에 뭐가 얼마, 음료수 방에서 음료수 마신 것도 다 돈인데. 그쵸. 예, 와인 하나가 보니까 10몇만 원인 어이구. 거예요. 아, 그래서 야, 너무 이거 우리 계산합니까? 이게 계산해야 된대요. 먹었으니 뭐. 먹었으니까. 근데 신랑을 엄청 원망했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신랑한테 너 한국 사람 맞니라고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저희가 모르는 게 그쵸. 많은데. 네, 호텔 가보지 않은 한국 사람들은 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근데요 가보진 않아도 빡세게 잘 알더라고요. 믿고 갔더니 모르더라고요. 현실에서는 제가 네. 더 나아요 지금. 그럼 지금 강연이 5년 차신데 네. 앞으로 한국에서 이제 살면서 더 하고 싶은 목표나 뭐 꿈 같은 거 있을까요? 목표나 꿈. 네. 저는 이제 항상 제가 꿈은 그거였어요. 한국에 와서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우리 부모님 다 있는 자리에서 모시고 하고 싶었고 내가 아이를 낳아도 엄마가 있을 때 엄마 옆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 이런 꿈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현실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서 그 꿈으로만 간직하고 이제 많이 살아왔는데 제가 이게 강의라는 걸 하면서 보니까 왠지 내가 이룰 수 있는 왜냐하면 전혀 북한에 대해서 나는 외면하고 살았었는데 강의를 하면서
학자들하고 어울리고 북한 사람들 모임에 다니게 되면서 내가 몰랐던 새로운 정보들 많이 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 그럼 내가 만약에 이제 한 몇 년 후에 내가 둘째를 낳는다면 엄마를 내가 충분히 데려오고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둘째를 이제 계획을 하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네, 또 점점 꿈은 멀어지고 그 강의라는 게 처음부터 막 많이는 안 하고 1년에 몇 번 정도를 하면서 이제 점차 뭐 좀 쌓아가고 했는데 이제는 한 몇 년 정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강의가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에는. 적성이 좀 많이 예, 맞으시는 맞는 것 건가요? 같고 나는 이렇게 막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 쓰는 것도 싫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강사들은. 네. 예,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내가 아는 거 그리고 내가 뭔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이 이게 북한과 남한의 이런 통일과 뭔가 이렇게 다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내가 북한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할 때는 그래 뭐 조선족이네 했는데 북한 사람입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뭔가 태도가 달라지는 걸 제가 느꼈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아이들부터 해서 우리 아이 자체가 엄마가 북한인지 사람인지도 모르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 대한 개념도 몰라요, 아직까지. 예, 그래서 아직 말씀을 예, 하셨군요. 안 했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점점 성장했을 때 우리 엄마 북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한국에서 돈만 벌고 일을 한 엄마가 아니라 뭔가 또 다른 그런 뭐 일을 하면서 내가 자기도 모르게 엄마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서 또 내가 뭐 어떻게 자라는 가정에 이제 뭐 북한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이니까. 근데 엄마의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또 새로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게 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나 꿈 저희 이제 정말 이룰 수 있는 데까지는 쭉 이런 일을 저는 하고 싶어요. 네, 하고 싶고 이제 정말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고 해도 내가 북한에 가서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뭔가 이제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그리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강사라면 강사겠죠. 예, 그런 게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이제 목표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떻게 출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1대1로 제가 혼자서 내 이야기를 해보기는 처음이라 그렇죠. 예, 다른 데 막 대본에 짜여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좋고요. 장현 오빠도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고 예, 기회가 된다면 예, 또 하고 싶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출연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 명심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회에 또 다른 분 모시고 탈탈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마이크. 아이고.